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의 검찰 출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어제 백현동과 관련돼가지고 이재명 검찰 출석 날짜가 정해졌죠. 바로 언제입니까? 17일입니다. 17일. 자,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재명이 네 번째로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재명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출석을 하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또 민주당이 또 뭡니까?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거 데려다가 뭐 병풍을 세울지, 병풍을 안 세울지, 또는 이재명이 포토라인에 등장을 할지, 아니면 몰래 스리슬쩍 들어갈지, 뭐 이렇게 많은 예상들이 되는데, 어쨌든 이재명이 다음 주 목요일 날 검찰 출석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출석을 하면서도 역시 이재명은 조용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뭐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다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최악의 국가폭력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를 하여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한 건데 어떻게 이것을 국가폭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무엇보다 백현동에 있어서 용도 변경을 검찰이 하라 그랬습니까? 네? 4단계 용도 변경을 검찰이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용도 변경을 한 건 이재명이고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 이재명인 겁니다. 근데 왜 이상한 얘기를 이재명이 하고 있냐는 그 말입니다. 자, 과연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제 이재명이 어떤 헛소리를 하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이와 관련돼서 반박할 수 있는 과거 이재명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이 뭐라 그러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입장문에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도 인터뷰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다음 기회에 저희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주는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도망치는 그날까지 거짓말하고 있죠? 도망치는 그날까지. 대통령이 언제 요구했습니까?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공문이 나왔다라는 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마지막까지도 또 거짓말하고 저렇게 가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과거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했었냐? 권력은 잔인하게 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쓰라 그랬냐? 바로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잔인하게 쓰라 그랬어요. 과거 이재명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과거 이재명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요, 현재 이재명에게 딱 들어맞는 말일 겁니다. 저는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용서나 화합은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고 반성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하고는 화해하는 게 아니야. 불법 범죄를 저지르는 부정이 불합리한 집단 인간들하고는 화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0만 원을 훔치겠다는 인간한테 합의해가지고 타협해서 50만 원만 훔쳐라. 10명을 죽이려고 하는 정책 만드는 인간한테 5명 죽이는 정책은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럼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죠. 죽도록 싸워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 주어진, 그건 의무라고 생각해요. 좋은 방향으로. 나쁜 쪽이 아니고.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딱 현재 이재명이 이재명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네? 딱 과거의 이재명이 현재 이재명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불법 집단에게. 그런 사람들에겐 화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향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왜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과거 이재명을 향해서 딱 들어맞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이 현재 이재명의 적이 되어서 지금 돌아가고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요런 거 잘 찾는 거, 또 손상디 TV 아니겠습니까? 요런 거 잘 찾는 거. 자, 그래서 보여드렸죠, 시청자 여러분 영상. 자, 과거 이재명의 영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린 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보여주세요. 과거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네, 과거 이재명이 현재 이재명에게 보내는 하나의 편지 영상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제 이재명의 이런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점점 막다른 길로 가고 있고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걸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자, 그러니까 지난 8월 8일 이화영 재판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김영태 변호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재판을 파행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막상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때 당시 이화영이 원래는 혼자 재판을 가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나 변호사 필요 없다. 그냥 나 혼자 갈 테니 아무도 나오지 말아라 라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가겠다는 이화영의 요청을 묵살하고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한 겁니까? 재판을 파행시켰던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불까봐. 혼자서라도 나가가지고 이화영이가 이재명과 이재명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할까봐.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김영태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파행시켜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만큼 이화영도 이재명이 끝나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겠습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기피 신청서에 변호사 사임서에 증거 의견서까지 써온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재판을 파행시키고 싶었으면 변호사 사임서를 쓸 때도 날짜조차도 제대로 안 써갖고 왔겠습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얼마나 급했으면은 증거 의견서에다가 새로운 범죄 사실을 써놨겠습니까? 이재명의 2심 판결 로비 사실. 네? 김성태가 이재명의 2심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까지도 있다라는 걸 김영태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써온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엄청 급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어제 한 개가 더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로 인해서?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으로 인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한 개가 더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번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에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까지 영향이 끼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김혜경이 법적 판결을 받으면 이재명의 배지가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 PD, 이게 무슨 말이야?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내가 알겠어. 이재명이 100만원 이상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판결 받으면 배지 날아가고 434억을 날린다는 건 알겠는데 김혜경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재명 배지 날아가고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김혜경의 비서 배소연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과 관련돼서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돼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자, 법카예요, 법카.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인카드와 관련돼 가지고 김혜경도 어떻습니까? 이미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 있습니다. 네, 공범으로 송치가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배소연의 1심 판결로 인해서 김혜경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좀 더 속도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자, 실제 김혜경도 이미 법인카드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 조사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김혜경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업무상 배임과 선거법 위반 혐의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바로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이게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자, 왜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있습니다. 제265조.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선거구,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효로 한다. 말인즉슨 뭡니까? 후보자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은 당선형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김혜경이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재명의 배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공직선거법에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공직선거법에. 아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 배우자가 정치자금법으로 인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배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재명 배지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 김혜경은 법인카드와 관련돼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혐의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김혜경이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이재명의 배지는 떨어지게 된다. 자, 그런데 어제 공범인 배소연은 300만원 이상 정도가 아니라 징역형을 받았다. 이거는 벌금형보다 더 상입니다, 신규 여러분. 그럼 만약에 김혜경이 벌금형 이상인 징역형을 받게 된다라면 이재명 배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김혜경 때문에 한계가 더 추가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무엇이냐? 바로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265조의 2.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방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 반환.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효된 자의 비용까지도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 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자, 말인즉슨 이재명이 배지를 달매 있어서 반환 뭡니까? 보전받은 반환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뭡니까? 민주당이 반환해야 된다. 민주당이 토해내야 된다. 얼마를 토해내야 된다? 바로 434억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법인카드와 관련돼 가지고 김혜경은 공직선거법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범인 배소연이 어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받았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뭡니까?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이재명 배지가 떨어진다. 이재명 배지가 떨어지는 순간 민주당은 334억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재명의 새로운 사법 리스크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재명의 새로운 사법 리스크. 자, 없는 얘기 아니죠, 친구 여러분? 없는 얘기 아니죠? 제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법령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밑줄 그어드리면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이재명은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민주당은 골치가 아파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쌍대백정에 이재명 선거법까지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뭐가 늘어난 겁니까? 법인카드, 김혜경이라는 리스크까지도 이재명에게 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던 것들, 백현동과 관련돼 가지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그 거짓말 때문에 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100만 원 이상 나와도 334억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하는 겁니까? 김혜경과 관련돼서 법인카드와 관련돼 가지고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이재명 배지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선거법 무섭죠, 친구 여러분. 선거법 무섭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혼자서 처리해야 될 일이 지금 뭡니까? 김혜경 리스크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제 공범이었던 배소연은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징역형. 벌금 상입니다. 벌금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거 받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네. 자, 과연 김혜경과 관련돼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김혜경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볼 건데, 이러니까 민주당 내부가 시끌시끌한 거죠, 친구 여러분. 이러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뭐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지, 민주당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지 제가 잘 지켜보고 또 관련하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갈라질 것 같아요. 자, 왜 갈라질 것 같으냐? 어제 거하게 아주 그냥 응을 싸놓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김은경입니다. 자, 어제 김은경 혁신위가 쫓기듯 종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8월 말까지가 혁신위 기간이었는데 8월 어제 10일 날 혁신위가 종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혁신을 한다고 내놓는다는 게 뭐였냐면요. 뭐 이거예요. 네. 대의원제 폐지, 중진 용퇴입니다. 이게 어떻게 혁신입니까, 친구 여러분? 네? 이게 어떻게 혁신입니까? 민주당의 가장 혁신은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물러나는 겁니다. 그것만큼 혁신이 없어요. 왜냐? 지금의 민주당이 망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을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혼자 살겠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민주당이 망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에게 가장 혁신은 이재명이 당대표직에 물러나서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게 민주당의 가장 혁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혁신이라고 내놓은 게 개딸들 뜻을 받들어 드는 게 바로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혁신이라고 지금 폭탄 던져놓고 김은경이가 나가버린 겁니다. 저게 어떻게 혁신입니까? 네? 오히려 민주당이 개딸들 정당으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거죠. 네? 뭐 우리야 땡큐지. 우리야 땡큐지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점점점 망해가는 꼴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저렇게 개딸들의 뜻을 받아들게 되면 친명계는 좋아하겠지만 비명계는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무엇보다 공천권을 두고 비명계와 친명계가 싸우고 있는 가운데 비명계에서 저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냐고요. 비명계 국회의원들이 저거 가만히 지켜보겠냐고요.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죠. 저는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더 심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이가 뭐 한 겁니까? 폭탄 던져놓고 쫓기듯이 도망갔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내부가 어떤 갈등설이 또 불거질지, 또 어떻게 싸움이 날지 지켜보면서 저는 그 싸우는 와중에 떨어지는 각종 콩고물들 잘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싸우면 그냥 안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요. 상대방의 비리를 드러냅니다. 저는 그거를 잘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죠. 제가 그래서 요즘 귀가 썩을 것 같지만 좌파 방송 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몸이 또 아파가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요즘 또 좌파 방송 보니까 귀가 썩어가는 것 같고, 이게 뭡니까? 좀 정신 건강이 안 좋은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저의 할 일인데. 네. 열심히 요즘 또 좌파 방송 보고 있습니다. 좌파 방송 보면은 또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콩고물 잘 수집을 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검찰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검찰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쌍대 백정 중에 정자동, 그 중에서도 이재명 정진상의 공용 휴대전화 번호까지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자동과 관련돼서도 이재명의 소환 조사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어느 정도로 공용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했냐면요. 이 정도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무려 6대, 정진상은 무려 7대를 썼대요. 야, 뭐 이렇게 번호도 많이 썼다, 참날로. 네. 야, 송영길 말이 맞네. 네. 민주당은 시시때때로 포맷하고 핸드폰 바꾸는 게 맞네. 네. 민주당의 뭐 전매 특허내 보니까. 자, 이것을 검찰이 모두 다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백현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대북송금도 남아있고 정자동도 남아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점점점 더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걸 이런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저 휴대전화 번호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지, 저 휴대전화 번호로 과연 어떤 통화들을 했는지, 어떤 내용들이 남아 있을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밝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이 이 모든 리스크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지, 어떻게 뚫고 나가려고 할지 지켜보겠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저거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뚫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 댓글창에 좀 올려주십시오. 네, 이재명이 이 많은 리스크를 뚫을 수 있다 1번, 뚫을 수 없다 2번 올려주십시오. 네, 거의 다 뭐 뚫을 수 없다라고 보시네요. 뚫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고 뚫을 수 없다라고 보시는데 저도 뚫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뚫을 수 없게 만들어야죠. 네, 뚫을 수 없게 만들어야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뚫을 수 없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뻔해요. 이재명은 이것을 어떻게 뚫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할 겁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어린이들 데려다가 후쿠시마 괴담, 네? 후쿠시마 괴담으로 선전선동하려는 게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네? 후쿠시마 괴담으로 선전선동하려는 게 이재명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종배 시 의원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네,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장 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 방송에 이종배 시 의원님 모시고 전화 인터뷰까지 저희가 했었죠. 자, 과거의 우파가 아니다. 네, 니들 맘대로 되지 않는다. 선전선동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